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리모델링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출발을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일단 3절에 저희가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지문을 한번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문은 1번에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바로 이전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 1번에 용도 변경, 신축, 중축의 여러 가지 행위 변경 중에서 어떤 행위 변경만 가능하냐 그것을 일단 한번 볼까요? 지문 1번에 가면 자,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대수선은 다른 건 아니죠. 건물의 외부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걸 대수선, 그래서 개념하고요. 2, 3은 지금 보면 저희가 중축에 관련된 시기와 범위와 기타 내용을 해서 2, 3번은 중축에 들어가서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면 해서 여기서 허용되는 행위 변경은 대수선과 저희가 중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자 그러면 2번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나요? 네. 그러면 자 중축인데 보시면 지문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시기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 15년이 지나죠. 그래서 15년이 해서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4번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그런데 15년 다음에 가보니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는 그 연수로 한다 그래서 꼭 15년이다 그건 아니고 원칙은 15년의 주택법령에 따른 기간이 있지만 만약 시도의 조례로 그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달리 정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점으로부터 1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조례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15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은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7년이 지나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기는 원칙은 15년이지만 자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한다면 그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중축의 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 해서 첫 번째는 시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중축을 하는데 범위는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얼마냐면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범위만 잠깐 볼까? 범위. 그러면 리모델링의 범위. 그러면 리모델링의 이제 범위인데 중축 범위죠. 그죠? 여기 리모델링에 저희가 중축 범위는 해서 중축 범위는 여기는 아무 이야기 없으면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저희가 10분의 3 이내, 10분의 3 이내에 10분의 3 이내에서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서를 준다면 플러스 이 경우라면 이때는 저희가 10분의 4 이내 범위에서 10분의 4 범위 내에서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단서를 하게 되면 그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저희가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그 단서 규정에 따른다면 그때는 얼마예요? 10분의 4 이내 범위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 중축 범위는 단서가 아무 이야기가 없다면 얼마 범위에서 10분의 3 이내인데요. 단서를 주었다 얼마? 이와 같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단서를 준 그때 얼마예요? 10분의 4까지 가능하다는 것 해서 하나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에 따른 각 세대 중축 가능을 합산하는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행위.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 다음은 자 중축에 보면 여기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중축이 가능합니까? 오케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중축도 그러면 세대수 증가를 초반한 중축이라면 그러면 세대수를 얼마 보험제 100세대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데 1000세대 공동 세대 증가는 1000세 모두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다. 그래서 여기는 중축을 세대수 증가를 초반한 중축은 기존 세대수죠. 여기는 보면 저희가 기존 세대수에 저희가 100분의 15 이내 100분의 15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 공동주택 1000세대라면 그때는 100분의 15라는 것은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한 중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직 중축. 그러면 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중축만 허용할 거냐?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수직 중축도 허용합니까? 수직 중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건물이 있으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다는 건 이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세대수 증가는 이 수평 중축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할 수 이걸 이렇게 수직 중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 증가라는 이렇게 수평 중축을 통해서 세대수를 100분의 15 이내에서 아니면 이렇게 수직 중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까? Yes. 수평은 문제가 이제 수직보다는 훨씬 문제가 더. 왜냐면 수직 중축이라는 건 기존 건물 위쪽에다가 세대수를 올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세대수 그전 건물에다가 일정 세대 위쪽으로 여기를 올려서 중축하다 보니까 이 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러면 수직 중축을 허용하는 수직 중축도 허용합니까? 네. 그러면 수직 중축을 허용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다 하세요가 아니라 수직 중축 허용도 전제 조건, 이 조건에 해당된 경우라면 해서 두 번째 줄 끝부분이 수직으로 중축하는 행위에 의해서 다음의 요건 모두 그러면 수직 중축은 지금 두 가지 조건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이 수직 중축은 두 가지 조건 뭐라고 돼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저희가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다는 거 지문에 가보니까 최대 층수 몇 개층? 3개층. 근데 여기 올리는 이 건물의 층수 몇 개층 저희가 층수를 저희가 3개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문에 가보니 뭐라고 돼 있냐? 다만 수직으로 중축 행위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그러니까 3개층 이하입니다만은 그런데 단서가 기존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의 경우라면 그때는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층수가 몇 개층이 밑에는 저희가 2개층만 올릴 수 있다는 거에서 모두가 3개층 이하가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는 그때는 몇 개층만 올릴 수 있다? 2개층만 올리는 요 규정 하나. 두 번째,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는 건축 당시, 여기는 저희가 건축 당시에 저희가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저희가 건축 당시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지을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뭐를 수직중. 여기는 건축 당시 구조라는 건 이 건물 애초에 지을 때 이 구조도가 있어야만 여기에다가 2계층이든 3계층 이하를 올렸을 때 그 하중을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는 날을 하중 계산을 해낼 수 있죠.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2계층이든 3계층 올렸을 때 건물이 부실한지 아니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직 중축 해놓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일단은 중축은 여기 리모델링하고 출발이 이 용어에 관한 범위부터 쭉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직 중축 허용은 두 가지 중에 일부가 이 두 가지 조건 여기는 모두입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된 경우라면 그때 수직 중축을 통한 수직 중축 허용하는 거죠. 만약에 층수 규정이나 구조도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해당돼 그때는 no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정리해 두고요. 자, 일단 이번에 그럼 리모델링의 이제 기준과 절차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보면 저희가 구분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뭐가 허용? 리모델링은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저희가 외부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중축, 그 몸집을 불리는 저희가 중축 중에 그래서 리모델링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변경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대수선을 수반한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은 대상은 어느 대상에 대해서 대수선 또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대상. 그러면 자, 대상은 어느 대상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대수선 또는 증축을 수반하는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가보니까 공동택을 동 또는 주택단 단위로 전체 소유자 동의 여동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한다.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때 공동택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는 증축을 통해서 증축한 부분을 복리시설로 분양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의 지문의 1번입니다. 세대의 일부 또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 그럼 여기 1번은 무슨 말입니까? 1층이 있죠. 자, 공동주택의 1층. 1층은 이렇게 지면의 저방은 이 부분이 1층이죠. 여기 1층을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라는 건 여기는 이렇게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이 막아져 있지 않은 이와 같은 해서 이와 같은 저희가 필로티 이와 같은 여기를 저희가 필로티 구조 여기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필로티 구조예요. 필로티 구조로 저희가 전용입니다. 전용하여 세대 일부 또는 전부를 무슨 시설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럼 여기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여기를 이 부분을 무슨 시설로 이 부분을 부대시설 또는 저희가 복리시설 중이요. 이 중에 하나지 이 중에 특정 시설로 제한한 게 아니라 이 필로티 구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의 하나로 여기 이 필로티 부분입니다. 이 필로티 부분을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층을 필로티 또는 여기 조정해서 부대의 복리시설 중에 하나로 이용한 경우라면 그때는 최상층 상부에 그때는 뭐 하되 이게 최상층 상부의 중축이 이때는 이러한 요와 같은 단서 요건이라면 최상층 상부의 중축이 가능합니까? 네. 중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세대수 변동은 없어요. 예를 들어 1층에 10세대가 고졌다면 1층 10세대 방을 뺀 10세대 어디로? 최상층 상부로 10세대를 올려서 중축했기 때문에 세대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하나 나와 있고요. 2번 1항에 따른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일제의 수직 중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중축하는 경우 그럼 여기서 말하면 수직 중축 허용 범위는 여기서 건물 여기 올려서 그럼 여기 이 부분에 중축했을 때 이때 여기는 층수는 몇 개층이에요? 3개층 이하고요. 만약 이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그때는 층수를 몇 개층 올릴 수 있다? 2개층이다. 그래서 요 요건. 그래서 층수는 3개층 이하지 만약 여기 이 대상 공동대 층수가 14층이라면 그때 몇 층만? 2개층만 저희가 중축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3번. 내력벽 철거에 세대를 합치한 내력벽을 철거했다는 공동택의 이 건물 자체 하중을 지방까지 전달해 주는 게 내력벽인데 그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결국 하중이 불균열하게 집안에 전달되는 결국 건물의 붕괴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뭐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내력벽은 어떤 경우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범위죠. 두 번째는 보시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저희가 복리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입니다.
저희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여러분이 보시면 저기 했었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어디를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는 복리시설 다음에 등이 들어와 있네. 등.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일반 공동택, 즉 아파트 상가도 있지만 하나가 뭐가 더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도 저희가 대수원 또는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으면 몇 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양으로 가보니까 중축은 사용검사를 받으면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하는 경우에 하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요거를 하나 좀 주의해 두실까요?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보시면 설명되지만 공동택이든 이 복리시설 등이든 간에 대수선 또는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 가능한데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에 있어서 중축은 즉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이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절대 혼자는 못 간다.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요?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란 단서를 don하죠. 그러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의 중축은 15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공동택과 동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도 대수선 또는 중축을 수반하는데 대수선은 복리시설 등이 단독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중축만큼 혼자가 아니라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동시에 하는 경우만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에서 동시에 가능하네요 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부분들. 15년의 경우에 하나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얼마가 돼요? 10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중축은 시기 하나 보죠. 중축은 시기하고 플러스 하나 더 보죠. 시기하고 보험이. 그러면 시기는 여기 복리시설 중축은 함께 하는 경우가 가는 건 범위는 보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죠.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저희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이내의 10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저희가 10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10분의 1 이내이어야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이내이하고 중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그건 통과해서 일단 경우로서 경우 이내이하고 중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다. 이제 안가로 닫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 동의 얻은 후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건설구청 인정하는 때 저희가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다만 여기도 이제 보면 중축도 보면 이와 같이 함께 하세요. 범위는 연면적 합계, 기존 건축 연면적 합계 10분의 1. 여기도 그랬죠. 저희가 여기 공동주택도 중축 범위가 10분의 3 이와 같이 단서를 주면 중축 범위가 다르다. 얼마를 주면 기존 건축 연면적 합계 그 각세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10분의 4란 단서가 나왔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중축 범위는 여기다 보면 단서를 주게 되면 여기도 중축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단서를 주었다. 어떤 단서를 주었냐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 주택 외의 시설이란 단서를 주면 이때 중축 범위는 이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의 중축 면적 비율의 범위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서를 주면 뭐냐? 이때는 단서를 주면 이때는 주택의 이때는 보면 이와 같은 단서를 이때는 저희가 주택의 중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단서란 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 주택 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서는 그와 같은 시설의 주택 외의 시설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서란 건 등등등에 따른 저희가 주택 외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 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 외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어디를 말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층수가 높아봐야 한 2층에서 3층, 아무리 높아도 아파트 단지 상가는 4층을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등이 하나 붙는다고 그랬죠. 등이면 뭔가 하나가 더 들어왔다. 그래서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여러분 아파트 상가를 생각하시면 돼. 등이란 것은 아파트 상가 외로 뭔가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 하나 더 들어온 게 이걸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보면 아파트 상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희가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의 주거용과 상업용의 복합으로 지은 건축물을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여기서 말한 단서란 것은 여기는 아파트 상가가 아닌 여기서 말한 것 여기는 여기 주상복합의 상가께서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이 아닌 이와 같은 주상복합 건축물 주택 외 시설들 여기는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란 단서를 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여기는 만약에 이와 같은 단서를 주었을 때는 연면적 10분의 1이 아니기 때는 이와 같은 주상복합의 주택 외라는 단서를 주게 되면 그때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보험이 아니란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좀 전에 공동주택은 증축이 얼마라고 10분의 3 아니면 여기 이 단서는 10분의 4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그럼 여기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어서 만약에 이 상가가 리모델링 한다면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아니란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여기 주상복합의 상가가 증축을 서번 리모델링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상가 내 면적이 얼마? 10분의 3 이내에서 아니면 이 상가 내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0분의 3이 아니라 얼마? 10분의 4 이내 범위로서 증축을 수반 리모델링 가능한다는 거지 10분의 1은 안 됩니다. 그래서 증축 범위는 여기 마찬가지 공동주택도 단서를 주면 10분의 4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공유하는 복리시설 등 방금 봤던 주상복합의 주택 외라는 단서를 주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 증축가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아니지 연면적의 10분의 1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주의해서 지문 하나 정리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저희가 증축형 리모델링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증축은 옆이든 위든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이건 대수선이 아니고는 증축형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는 증축형 여기는 증축형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안전진단이죠. 증축을 하려고 봤더니 건물의 상태가 너무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뭘 하자? 안전진단. 그럼 여기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해서 여기서 말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경우든 아니면 저희가 세대수 증가, 그래서 여기는 수직 증축형 또는 세대수 증가형에서 여기서 안전진단은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수직 증축형에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할 때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만 수직 증축할 때도 안전진단을 하자는 얘기에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대수를 증가할 때도 사전에 안전진단을, 그 다음에 수직 증축을 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요 두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뭘 하세요?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서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이 안전진단을 요청했다. 일단 시장군수구청 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주는데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 어느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자, 지문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래서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이 단독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기관은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혼자 한다고 나오면 틀리고요. 그 기관은 플러스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 이제 함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진단결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돼서 법령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시행. 그러면 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진단 결과가 주택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뭐 하더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 건물의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건물의 상태가 불량한데 세대수 증가든 수직 중추경이든 포함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공동택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뭐예요? 중추경 리모델링을 당연히 이때는 해서는 안 되겠죠. 하면 결국 뭐예요? 그 건물의 시간에 어떤 소요될 부분이지 결국은 건물이 뭐예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no,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문 두 번째 것 부분에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추경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시장건축구청장 수직 중추경 리모델링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는 기관은 이행에 따른 건축 구조 기술사 함께 단위를 실시하며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 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해서 일단 질문 하나를 쭉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대상은 일단은 이 두 가지 대상에 따라서 필요하면 아닌다까지 정리했거든요. 하나를 더 정리해 볼까요? 뭘 정리할 거냐면 동의 기준 한번 정리해 보죠. 동의 기준. 자, 리모델링 관련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동의 기준. 자, 동의 기준은 좀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도 있고 공유하는 봉시설 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의 기준은 자, 양가로 3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저희가 나와 있죠. 일단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실 것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하나는 따로 빼버리죠. 뭐는 자, 여기서 동의 기준 갖고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여기 공유하는 봉시설 등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긴 이르기면 따로 하나 빼버리죠. 저희가 공유하는 봉시설 등도 대수선을 수반한 또는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모두가 모두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 공유하는 봉시설 등에 대한 중축을 수반하든 대수선을 수반하든 동의 요건은 복리시설, 여기는 저희가 복리시설 저희가 전체 소유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버려요. 여기는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 그래서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축을 수반하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간에 복리시설 여기는 전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란 이야기는 아파트 상가의 예를 들어 상가가 10군데면 10개 상가의 구분 소유자 몇 명? 10명이 전부 다 손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주상복합 상가가 예를 들어서 상가가 20군데면 20군데 그 소유자 모두가 손을 그러면 한 상가 구분 소유자 예를 들어서 그거는 관계없어요.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적든 많든 전체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그 상가 구분 소유자 10명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손을 안 들어버리면 할 수 있다? No. 그래서 여기는 봉시설 전체란 것은 여기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구분 소유자, 복리설 소유자의 그 전체가 손을 들어야 대수는 중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동의 기준 보기 전에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주의하실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동의 기준인데, 일단은 여기는 동의 기준 전에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동의 기준을 정리할 건데, 먼저 저희가 요걸 하나 보시고 들어가 볼까요? 지문.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5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동의는 했으니까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5번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동의 기준을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 주체로서 리모델. 그럼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 주체냐 또는 저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냐에 따라서 주택조합이냐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시행 주체가 되려면 이때는 동의 요건이 얼마가 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 주체. 여기는 소유자 전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때는 이때 소유자 전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의 전원이란 것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300세대인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하려면 소유자 얼마? 전원. 즉 300세대 중 299세대는 손을 들어도 한 세대가 손을 안 들어볼 할 수 없다 해서 입주협회가 시작되면 소유자 전원이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기는 다수결입니다. 그러면 일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반대가 있어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여기는 조합은 일단 그러면 입주협회는 평상시 구성이 됐다 보면 따로 할 거 없이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이 요건이 충족된 플러스 서류만 갖추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시행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은 평상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이다 보니까 이거는 먼저 일단 입주협회 리모델링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얻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행에 필요한 동의 요건 저희가 두 가지 동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 전체 동의 요건을 얻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저희가 동별입니다. 동별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동별로만 조합 설립 가능한데 그러면 인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인가는 보면 전체 구별 의결권 얼마? 3분의 2 이상. 동별 얼마가 되냐면 저희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별 인가를 조합 설립하기 인가 요건 얼마입니까? 저희가 동별이면 저희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필요할 것은 동별 3분의 2. 그러면 동별 3분의 2가 되면 전체로 3분의 2가 되면 끝. 동별이라면 특정 동, 예를 들어서 5개 동인데 그 중에 1동에서 5동까지 5개 동에 3동만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을 때 3동의 구분상 무결권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이 있으면 이제 조합 설립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했네요. 여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이거보다 조금 규정이 강화돼서 시행은 동별은 3분의 2입니다만 전체로 봤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만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별이 이때는 이때는 그 동의 구분상 무결권 얼마? 5분의 4. 아무래도 인가 규정보다는 시행에 필요한 요건이 조금은 더 규정이 강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시행도 보면 이와 같이 전원이 아니죠. 그럼 여기는 시행이라면 5분의 4, 5분의 4 결국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100% 80%만 오케이 하면 리모델링은 뭐 할 수 있다요?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요건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리모델링 두 가지 대상 기준에 따라 동의요건을 정리하시고요. 하나 추가 정리한다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자 그럼 일단은
조합이 되든 또 입대표가든 간에 그 공사하기 시공자 선정에 관한 부분에 따라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좀 보죠. 자,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이제 총회를 열어서 시공자를 선정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 전원의 독립 입대표회의에서 건설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저희가 선정합니다. 해서 자, 그러면 보죠.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보면 동의요건이 끝났다면 이제 시공자 선정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그래, 시공자 선정은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꼭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에요. 경쟁 입찰을 하는 거는 맞지만 해서 예외적으로 지문에 뭐라고 된 이어진 지문의 동그라미 저희가 4번에 경쟁 입찰 3번에 두 번째를 다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해서 여기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때는 이 시공자 이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면 여기서 시공자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전제 조건 플러스 이와 같은 조건이면 시공자 선정이 어렵겠다. 그러면 이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수 요건은 어떤 경우면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어렵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문의 동그라미 저희가 4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두 번, 지문 4번인데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2회 이상 경쟁,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고 두 번이다.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다면 그렇죠. 입찰자가 하나면 경쟁 입찰의 의미도 없고요. 입찰자가 아예 없다면 해서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그때는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동의 기준의 기역 니은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시 기역, 시행 시 니은, 디귿 입대표 회의, 그 다음에 리얼 입주 공연 봉의설 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한 장을 넘기면 서류까지는 뭐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지문에 가면 9번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 경우는 몇 년입니까? 2년.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조합은 인가 얻고서 시행은 두 번의 절차를 거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가 얻어서 조합을 설립만 해. 이 설립만 해놓고서 시행에 필요한 이 인가 요건을, 이 시행에 필요한 도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인가를 얻고서 시행까지는 몇 년이에요? 몇 년? 저희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인가 얻고서 시행까지는 몇 년 이내에 들어야 되냐면 2년 이내에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만약 요 2년의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가 후 시행까지는 기간의 여유가 얼마를 줬다? 저희가 2년의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세대수 증가가 30세대 미만이면 허가를,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보시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세대수 증가되는 이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기존 그대로 허가를, 30세대 이상일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30세대 미만이면 기존 그대로 허가지만 30세 이상이면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분. 그 부분 하나 나와 있고요. 9번, 10번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는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좀 전에 보았죠. 여기 시행은 전체로 봐서 약 얼마예요? 80% 동의했다. 그러면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조합이 가능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조합이 반대하는 약 5분의 1이 반대, 즉 약 20%가 반대해도 리모델링 시행에 가능한 이와 같이 조합이 반대하는 자, 즉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조합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매도 청구권을 주지 않게 되면 조합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닌 주택임대차에 매도 청구할 수 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조합도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이때 회의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나머지 특례에 관한 부분, 나머지 기타적인 리모델링 규정은 아직은 여기까지 들어갔고, 대신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게 되면 대수원 또는 중축 관련된 용어 정의 부분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 좀 정확히 기억하시고, 거의 보면 리모델링 하는 거의 중요 부분들은 거의 한 70%가 여기 설명드렸던 여기 부분 내의 중요 부분에 저희가 리모델링 출제 관련 거의 중요한 부분에 저희가 한 70% 이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어지는 공동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부터 해서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에 6번하고 저희가 7번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분량은 맞습니다만 여기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전에 했던 내용보다는 저희가 중요도를 봤을 때 많이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해서 리모델링을 정리하시고, 정리하지 않은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부터 지원센터는 제가 심화 과정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리모델링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